지금부터라도 덜 후리라는 삶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가야 옳은지, 어떤 방향이 더 나았을지 늘 뒤늦은 깨달음과 마주하게 되죠. A를 선택하면 D가 아쉽고 B를 택하면 A가 궁금한 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후회가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에 더 나은 삶을 원했기에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그 감정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란 한 사람도 모든 걸 다 잘해낸 채로 생을 마감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과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일까요? 바로 준비된 사람은 후회를 조금만 하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늘 죽음을 준비한 이는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보다 평온하게 찾아오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이란 건 남의 일인 양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때 더 살아날 걸, 그때 그 여행을 갔어야 했는데 하며 미루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속절없이 마음만 쥐어뜯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미 지나오셨고 그 과정에서 남은 깊은 통찰과 따뜻한 충고는 지금의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지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이른 어르신들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조언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두 가지 큰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첫 번째 후회로 넘어가며 계속됩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만저녀 살았을까? 우리 대부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에 뜨고 습관처럼 출근하고 매일 해오던 일만 반복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날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누리고 싶었던 기쁨은 어느새 나중에 다음에라는 이름으로 뒤로 미뤄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며 떠나고 싶었던 그 길도 먹고 싶었던 그 음식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갈 걸, 그때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때 조금만 나를 위해 쓸 걸, 이런 후회는 무겁고 깊습니다. 특히나 돈이라는 무게에 짓누여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절약과 절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데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조금은 이기적인 선택도 필요합니다. 조금은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은 말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드세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지금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절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 후회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 후회는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이 끝자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바로 왜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했을까?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튄다고 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남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진짜의 나는 점점 흐릿해지고 맙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조용히 참아야 품위 있는 노인처럼 비칠 것 같고 가고 싶은 곳도 참고 말하고 싶은 것도 삼키고 웃고 싶어도 괜히 가식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무표정하게 지내는 삶.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정말 신경 쓰고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만 자꾸 남의 시선에 묶여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누군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내 삶의 기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선택을 했다. 내가 진심으로 바란 일이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이 나다운 삶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 우리는 결국 누구보다 자신에게 딱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만 더 쓰면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 1,000원을 아끼겠다고 맛없는 식사를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절약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조차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국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대로 먹고 오는 삶.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즐겨라. 아마 인생을 살아오며 가장 많이 들은 조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독은 반드시 외로움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를 안겨주는 시간입니다. 마치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쓸쓸하고 어딘가 텅 빈 것 같고 가끔은 슬픔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그립다. 나는 지금 혼자여서 허전하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독이라는 감정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놓쳤던 나의 모습, 지나가는 삶의 장면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기쁨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고독이라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튀어나오는 성찰과 회복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독이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차게 깊은 한숨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만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독은 실체가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마치 귀신처럼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사라지는 하나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고독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고독은 진짜로 존재하는 감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란 꼭 오래된 친구와 지나게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가벼운 인연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 산책길에서 눈인사를 건네는 이웃, 버스에서 나지지 말을 걸어준 승객, 이처럼 짧고 얕은 만남에서도 충분히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는 꼭 짙고 오래된 것이어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얕지만 건강한 두루를 기본으로 삼는다면 쓸쓸함도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물론 처음엔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하루를 버틸 것인가 같은 생존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외로움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나 직장에서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때때로 더 큰 고독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직장에서 동료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계속 함께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 혼자 있을 때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책 읽는다고 당장 뭐가 달라지겠어? 그 시간에 TV라도 보는 게 낫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읽어? 맞습니다. 책은 눈앞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은 우리 마음의 밭을 천천히 깊게 갈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작가의 수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쌓은 경험과 생각, 마음속에서 숙성된 이야기들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기지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우리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동참하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우리는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생각을 함께 헤아리며 마치 친구와 긴 산책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책 속의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책 속의 세계를 함께 걷고 책 속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줍니다. 이처럼 책은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고독을 혼자 견뎌내는 대신 책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TV나 스마트폰은 잠시의 흥미를 줄 수 있지만 그 여운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좋은 책 한 권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며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라도 책 한 권 곁에 두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책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을 이겨내는 힘은 거창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고독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조용히 다스려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글쓰기란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을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그저 종이 위에 혹은 메모장에 한 줄, 한 문장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엉켜있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글 한 줄조차 잘 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내 안의 생각을 언어로 꺼내놓는 순간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글을 쓴다는 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디에 보여줄 것도 아닌 진짜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런 시간이야말로 고독한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로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아닐까요? 이제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 혹은 스마트폰 메모장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해보세요.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글을 통해 내 마음이 정돈되고 고독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글쓰기와 함께 마음을 위로해줄 또 하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소리의 위로자, 음악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8구 고독한 순간엔 음악을 틀어보세요. 책과 글이 마음을 정리해준다면 음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고독감이 밀려오는 날, 말도 하기 싫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억지로 무언가 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음악 하나 틀어놓으세요. 그 음악이 여러분의 밤 안에 스며들어 마음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채워줄 것입니다.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들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를 감싸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간단한 일상 속에서도 배경음악처럼 음악을 켜보세요. 청소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도 좋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듣는 음악 한 곡은 고독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울 때마다 한 곡을 정해 원트랙 리피트 방식으로 듣습니다. 어떨 땐 같은 곡을 200번 넘게 들은 적도 있지요. 처음엔 또 이 노래야 싶다가도 점점 그 멜로디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리듬이 나의 감정을 감싸주고 멜로디가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 때 그 고독감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음악은 말 없이도 나의 슬픔을 안아주는 무형의 버즈입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 고요함이 답답할 때, 혼자만의 시간이 무겁게 느껴질 때, 먼저 음악을 틀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고독한 마음은 그 음악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숨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문제, 디지털 피로와 뇌의 피로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후 스마트폰의 유혹, 뇌의 피로를 푸는 방법.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합니다. TV, 인터넷, SNS, 유튜브, 끝도 없이 정보를 쏟아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화면을 오래 들여다본 뒤 더 외롭고 더 피곤해진 자신을 발견하곤 하지요.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 박사의 책 인스타 브레인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무려 하루 4시간에 달한다고 하지요. 이처럼 너무 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뇌에 쏟아지면 우리의 뇌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쉽게 흔들리며 의욕조차 잃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피로한 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좀 시전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가도 문득 그래도 다녀오자는 생각이 들어 산책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녀오길 잘했어. 기분 전환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졌네. 이처럼 산책은 아무리 짧더라도 우리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산책을 위해 반려견을 키우는 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개와 함께 걷는 길은 늘 혼자 갔던 산책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는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같은 길을 키우는 이들과 자연스레 눈이 마주치고 짧은 인사와 함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작은 기화만으로도 우리는 고독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반려견은 내 행복의 원천이다. 그 아이가 옆에 있어준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독감은 마음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몸까지도 위축시키고 가끔은 시종변진이나 근육경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이 아니다. 몸도 함께 따뜻하게 고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지압이나 마사지를 통한 몸의 이완이고 또 하나는 목욕과 사우나를 통한 온기 회복입니다. 특히 저녁 무렵의 사우나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연히 마주한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고독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눈빛, 가벼운 인사, 그리고 스쳐가는 한마디 농담.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라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외로움은 어느새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생 60세 이후 진정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11부 인생 60세 재출발의 문턱에서 우리가 신바퀴를 돌면 환갑이라는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경쟁하지 않아도 돼서 참 편해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맞습니다. 60세는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늘 달리고 또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삶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예쁜 꽃이 핀 걸 처음 보는 순간, 서가에서 우연히 만난 책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오랜만에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친구와 웃으며 한참을 수다 떠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노년 뒤의 즐거움이자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이유가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하루에 한 번씩 발견해보세요. 그것이 쌓여 풍요롭고 따뜻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이 사라지면 다시금 고독감이 고지를 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이후 무기력감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떠난 후 많은 분들이 소속감을 잃은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도, 매일 아침의 출근도, 회의와 업무와 점심시간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갑자기 텅 빈 하루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특히 평생 일에만 집중했던 분일수록 갑자기 멈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다 보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워지고 결국엔 노인성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직장을 다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지만 꾸준히 몰두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본 돌담을 하나하나 쌓는 어르신, 직접 지은 통나무집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그 외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요리 프로그램의 레시피에 도전해보고 매일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자신만의 이야기책을 만들어보는 일까지 조금씩 천천히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소소한 작업들이 곧 새로운 소속감이 되고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지는 루틴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더 이상 일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을 채울 무언가는 항상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무언가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작은 시도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노년 뒤에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목표란 꼭 거창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책 한 잔 읽기, 정리하지 못한 서랍 하나 정돈하기, 이런 소소한 일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마음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목표에 미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세요. 마치 과거에 일할 때처럼 작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활동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삶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션은 나 자신뿐 아니라 삶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든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든 그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 노년의 고독에 대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기극 리오와니는 이렇게는 늙지 말아야겠다 싶은 노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리오와는 세 딸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셋째 딸 코덴지아는
아부하지 않고 솔직한 답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려산에서 지내됩니다. 이후 첫째, 둘째 딸에게 기대어 살려 하지만 그 딸들은 리오왕을 홀대하며 아버지를 내칩니다. 그 충격에 리오왕은 폭풍 속을 헤매며 고독 속에서 절규하게 되지요. 이 극적인 장면은 비단 문학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리오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에 피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생전에 무리하게 나누지 마십시오. 재산을 나누는 일은 신중해야 하며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칫 완고해지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앞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노인성 화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립적인 삶을 통해 서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리오왕의 비극을 거울 삼아 우리는 고독하지 않은 노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의 절실을 맺는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5구, 지금 이 순간, 나 하나로 충분한 삶.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외로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이것이야말로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선 삶의 궁극적인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조용한 하루가 허전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반려견과 눈을 맞추며 웃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것, 이런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의 모습이며 우리가 정말 바라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매주 말 고독을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너무 일만 하며 살지 마세요. 삶의 즐거움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조용한 친구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채우세요. 책, 글쓰기, 음악, 산책, 반려견,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기쁨이 고독을 이깁니다. 넷째, 은퇴 후에도 나만의 미션을 가지세요. 일이 아닌 사명으로 하루를 채울 때 삶은 더욱 보람되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고독을 자충하지 마세요. 리오왕처럼 모든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기대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혼자가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 하나로도 충분한 삶을 지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고요하지만 평온한 그리고 외롭지 않고 따뜻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깊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